지금부터 이번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최은미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이 어찌 보면 오늘 세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분의 토론자분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정보다 좀 10분 늦어져서 사실 그 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 시간에 끝내는 건데요. 한 가지 양해를 드리면 3시 10분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발제 세 개의 발제를 들으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이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해 보겠다는 시도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각각 해왔던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3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권역과 책임 의료기관 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좀 선도적으로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네 분의 토론자분들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플로어에서 가능하면 좀 심도 있는 질문이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면 이 토론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조정원 팀장님, 충청남도 경로보험군 팀장님이시고요. 노인 일자리와 노인 돌봄 사업 지원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간호대학 졸업하시고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PhD를 하셨고 거기서 교수 생활 역임을 하셨습니다. 장기 요양 정책, 취약계층 간호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마치셨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건양대학교 병원 직업환경학과 과장, 보건복지대학 원장, 전국보건대학원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발제 있는 순서대로 저 일정대로 조정원 팀장님 먼저 토론을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청 노인정책과 조정원 사무관입니다. 우선 이 자리 빌어서 그 당국대 병원이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으로, 그다음에 백제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국대병원이 그 지역 내 필수 의료체계 90점 역할을 수행해서 도내 필수 의료체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난 3월에 그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26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지자체, 특히 이제 제 업무가 이제 돌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의료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좀 진행하는데 현장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대 이번에 그 병원이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서 지역의 그 필수 의료체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각종 그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 역할이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4대 과제로 필수 의료 기능 강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역할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게 발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병원, 1차 병원 그런 쪽이 우리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당국대 그쪽 관계자분이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청양군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천안시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인 홍성의료원과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범 모델을 갖고 앞으로 저희가 15개 시군까지 성과 그 충남형 그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앞으로 충남형 노인 의료 돌봄 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전담 조직과나 부서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개 시군 현장에서는 아직 전담 이 부분이 내가 이제 전담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전담 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금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지는 데가 이제 청양하고 천안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시군이 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군 내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저기 경기도 의료원도 청양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인프라하고 재원 확보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관계기관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권역별 저기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당국대와 우리 도 그 돌봄 통합돌봄 전담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의료와 돌봄 체계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전국 시행 대비 저희가 그 시군별로 전담 부서와 인프라 이런 기반 시설을 최종적으로 25년도까지 확보하고 지금 이제 청양하고 천안 외에 지금 예산군에서도 지금 이 시범 사업을 참여하려고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컨설팅 이런 거를 내년에는 좀 지속적으로 해서 26년도 보편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모형을 좀 개발을 기대하시면서 충남도에서 지금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윤지원 교수님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이 걸려서 내려왔는데 또 청양군과 또 수원의료원의 여러 가지 경험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이 돌봄왕과 관련한 정책은 확실히 두 가지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두 번째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경험의 총집합체인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면밀하게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에 조금 더 일찍 참여하신 지자체들은 그런 경험치들을 축적하시면서 조금 더 정교한 모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2026년에 저희가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발주자로 이제 뛰어가시는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셔야 되긴 하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축적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인프라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우리의 욕구로서
그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계측하게 되고 그것들을 정량화하게 되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지금 많은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관련한 인프라가 사실 말하면 물리적인 인프라가 적은 건 아닌데 우리가 돌봄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끌어올 만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중에 우리가 그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정책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다가오는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하게 아쉬운 하나의 역할로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지역 주민 대상, 그러니까 주민 중심, 환자 중심, 대상자 중심, 이제 결국 이제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접근 방법은 그 사례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조정과 관리의 기능을 어떠한 기관에서든 담당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복지 쪽에서는 우리 행정체계 안에서 일정 정도 갖추어져 왔지만 보건의료 쪽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담당했었던 기능들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어제 국제학술 대회를 하면서 1차 의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외부 국외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줌으로 세미나를 하고 학술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영국과 같은 경우에서 경험치를 다시 한번 또 보고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보건의료 쪽에서 갖추어야 되는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저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NHS 방식의, 그러니까 GP, 우리가 일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치의 기능을 하는 그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게이트키퍼가 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욕구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처방 같은 개념들을 이제 다 적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그런 컴포넌트까지도 그 의료기관 세팅 안에서 고려하고 있는데, 우린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행정체계 안에서 갖추어져 가고 있는 복지라는 그 영역 안에서 보건의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갖다 붙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느 제도가 옳다 그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처한 환경에서 결국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법안에서 지자체 중심,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기본적인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튼튼히 가지고 있는 행정과 복지 체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보건의료를 어떻게 잘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오늘 특히나 이제 책임 의료 기관들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앞에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다시 숙지하게 되었는데, 사실 공공의료 중요하다 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또 돌봄이라는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공공의료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오히려 도시처럼 공공의료의 기능들이 일부 취약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국한되어도 괜찮은 지역에서는 사실 말하면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돌봄에 대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 욕구가 이렇게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민간기관 중심의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다. 그랬을 땐 결국 귀결되는 것이 결국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 서비스 이쪽으로밖에 귀결될 수가 없는 우리 현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다시 한번 재편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쪽, 그러니까 보건기관이나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이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수원의료원처럼 실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다른 축으로는 우리의 보건기관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역할을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은 사실 말하면 그 지방의료원 그 의료원이 그 지역 인구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직접 서비스의 관점에서 모두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로서는 이제 보건 서비스가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일정 정도 예전에는 진료 기능이 있는 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 보건소가 그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료 기능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강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방문 서비스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에 있는 인력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결국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수요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논의들이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평창 같은 경우도 아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제 보건의 우리 정책들은 보건기관에 대한 정책들은 결국 이제 중앙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에 따라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같은 논의는 약간의 이제 복지부의 부서 안에서는 그 복지 쪽 2차관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많은 논의의 핵심 보건의료에 관한 그 영역들은 대부분 1차관 쪽에 있는 부서에서 이제 그 정책의 개편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온도가 딱 맞게 이렇게 딱 손발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조금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재택의료 같은 직접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했었던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처럼 그 약간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전국 지자체 250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했고 한데 사실 이제 많은 국가들의 연구들에서 보면 그 실제 노인 3만 명당 1개 정도의 그러한 통합 방문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레커멘데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청양군 같은 경우 아까 인구가 한 30만이라고 했고 그중에 40%가 노인 인구라고 했는데 그럼 한 12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12만이면 결국 4개 정도의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불충분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의사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기관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당연히 그 지자체 단위로 1개 이상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이제 통합 돌봄 지원법에서도 그렇게 16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개의 기관만으로는 분명히 불충분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인력 구조가 조금 느슨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간호와 다른 이제 서플리먼터리한 인력들이 그 협력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의 협조가 또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지우 박사님 그 이게 발제에서도 재택간호 통합센터와 같은 모형처럼 간호 인력들이 조금 더 모여 있으면서 추가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조 모형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료법의 제한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관들을 민간에서 개설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지자체에서 분명히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고자 한다면 의료원을 중심으로 하고 아니면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든 그러한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에 두면서도 서플리멘터리한 방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노인 3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하는 모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려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 아마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오신 많은 이제 지역에서도 아마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손을 잡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또 시간이 주어지면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과 복지는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의료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하고 그다음에 재택의료 방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소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을 오다 보니까 결혼식장이어서 분위기가 17년 전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또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꽃길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 지원이 이제 이렇게 꽃길만 걷기를 바라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복지를 연구한 사람이 복지 분야의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의료에 대해서는 잘 조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책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 중심의 이제 필수 의료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2019년도부터 계속 이제 어쨌든 일을 해왔는데요. 하면서 느꼈던 거는 책임의료기관 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퇴원 환자 이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왜 같이 못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서로 잘 모르지?라는 생각을 계속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봤더니 이제 책임의료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제 아마도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발표를 보니까 그 재활의료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상담하고 케어 플랜 짜고 그거에 맞춰서 지역사회 기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앞서서 발표했던 통합지원 시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다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맥락이 같은데 왜 서로 모르고 따로 놀았을까라는 생각, 서로 왜 협조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협조가 잘 되는 기관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당수 여쭤보면 뭐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통합돌봄 하시는 분들이든 여쭤보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부자적 시각에서 보면 지자체 복지부서 또 이 통합 지원을 하는 부서나 이런 통합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들하고 이런 책임 의료기관들의 이런 사업들하고 절대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지자체나 복지기관들이 협력해서 이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이제 방문 진료나 이제 재택의료 사업들을 보거든요. 근데 복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분히 건강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건강 중심의 통합 지원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 지역에 있는 복지나 돌봄이나 다른 영역들하고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사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해서 지자체나 복지기관들하고 이 책임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이제 퇴원 환자 지역사 연계 사업, 그다음에 재활의료 뭐 관리 사업 같은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건강만의 혹은 또 복지만의 통합 지원이 아니라 둘이 진짜 연계된 그런 통합 지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부족했던 점들이 저는 좀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좀 반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 수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기 위한 단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임 의료기관, 특히 이제 보건의료원들을 보면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 의료, 또 공공의료 이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택의료라든가 방문진료 같은 것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적 필요는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필수 의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부가 필수 의료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방문이 어려운 기관들 입장에서는 방문 진료라든가 재택 의료가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책임 의료기관들을 보면 사실 공공의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의료원이나 책임의료기관들은 이 재택의료에 조금 더 많은 어떤 관심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또 재활 담당하시는 분들, 영양사 분들을 포함한 인력들을 통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치,
그리고 왕진 수가, 왕진 프로그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또 플러스로 원격 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 진료까지 좀 참여하실 수 있다면 다 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저는 책임 의료기관이나 보건 의료기관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재택 의료나 이런 방문 진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피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것도 외부자적인 시각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많은 보건 의료원, 특히 또 보건소를 포함해서 방문 진료를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의료나 공공 의료 차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이것들이 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역시 고민과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원 환자 퇴원 지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충남 전체를 보면 급성기 진료를 받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들이 몇몇 지역에 좀 제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사실 보건의료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그 지역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들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보면 사실 타 지역으로 입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타 지역에서 지역으로 돌아올 때 사실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뭐 청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청양에 있는 환자가 홍성이나 아니면 천안에 가서 입원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서로 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입원 환자에 관해서는 좀 광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서 이 충남도 차원에서 사실 입원 환자를 좀 관리하고 좀 필요한 이 환자 거주지 소재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 3월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를 빼면 사실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중심의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봄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나 책임 의료기관이 뭐 원격 진료도 좋고요. 아니면 재택 의료도 좋고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재가에 있는 그런 돌봄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을 시키고 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퇴원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입원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책임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에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어떤 다른 의료기관들이 또 협력이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자체 복지부서나 또 아니면 돌봄 기관들 를 이런 통합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또 같이 묶어내는 노력들을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봄의 핵심은 의료인데 퇴원 환자 관리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성찰과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무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이무식 교수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이름이 이랬어요. 어떡합니까? 오늘 마지막 그 토론자인데 좀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름이 이런 사람이 정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니까 아침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좀 일찍 와서 봤습니다. 네.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낯설지 생각했더니 저하고 일하시던 분들은 다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내년에 환갑이거든요. 네. 그렇지. 그다음에 충남도가 대전에 있다가 홍성 예산으로 옮긴 지가 또 한 10년 넘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20년 전에 제가 서산의료원 이사도 했고요. 놀랍게도 홍성의료원이 지금은 조금 이쁘게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단층짜리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있잖아요. 건물 교사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네. 지금 완전히 보면 다르죠, 그죠? 네. 그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많이 발전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뭐 2, 30년 동안 그런 사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방문 보건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발전해서 이런 지금 통합 돌봄 사업으로 조금 뭐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이 앞에 내용들을 봤지만은 다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내용이 다 구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효과 내지는 뭐 근거 없는 사업들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네, 시간이 되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뭐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보면요. 앞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거시적인 그런 이 메가 트렌드에 근거한 이런 사업의 배경 필요성 이런 거는 거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2018년도에 그 시범 사업 하고 지금 뭐 이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2018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돌봄 사업에 대한 뭐 학회 차원에서 학회들끼리 관련되는 학회들끼리 이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학회장이라서 이제 거기 관여를 하다가 이제 조금 뭐 전체적인 정책이 위반되는 거 보고 이임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시기로 봤을 때 조금 뭐 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조금 속도감 있게 조금 진행이 됐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계속 시범 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거 5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에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뭐 앞에서 발표를 하셨지만은 2018년 이후에 나온 돌봄 사업, 케어 서비스나 그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나 논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관여나 정책적 몰입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더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원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6년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만은 1년이 남았죠.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나요? 네. 법이 제정이 됐다는 게 한 가지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돈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적 마련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 그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돌봄 사업에 대한 요양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역 책임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 조금 돌봄 사업,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모형이나 구현하는 사업들이 이제 중구난방인 거죠. 중구난방인데
결국은 법과 지침과 이 규정에 대한 규정에 그걸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잘 담아야 됩니다. 잘 담아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야 재정이 확보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그 돌봄 사업에 대한 모형들을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사업의 인프라를 좀 인프라를 조금 새롭게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자원에는 뭐 인력, 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재원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건강보험에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따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인력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아까 뭐 케어 코디네이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케어자 붙는 거는요. 이게 복지부나 교육부 이런 데 그 저 자격 면허 신청하면요. 다 리젝트 됩니다. 다 기각돼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쪽에 붙어 있는 그만큼 우리가 벌써 뭐 15년, 20년 전에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모형들 이야기하면서 CCM 모델, 크로닉 케어 모델이나 WHO IC 인터내셔널 그 모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의 원칙과 방법,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일본이 조금 더 빨리 했을 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마련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건드리면 각각 아까 하부 구조 영역에 있는 부분들 전달 체계까지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다 못합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은 제가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뽑아왔는데 제 논문 5년 전에 썼는 논문을 보니까 이야 정말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앞에 건강보험 아까 연구원 쪽에서 또 했던 자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평가의 내용이나 그 정책의 개선 방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더 참고 뭐 일해 보자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너무 정확히 맞춰주셔서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뭐 커멘트나 의견이나 궁금하신 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쪽에 마이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앞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 세션에 저희 당국대병원의 퇴원 환자 사업을 발제를 했었던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퇴원 환자 사업 기획을 맡고 있는 예방의학과 전문의 정유런입니다. 원래는 제가 뭐 질문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코멘트로 좀 압축적으로 플로어에도 같이 공유 드리고 혹시 뭐 제 코멘트에 또 혹시 의견 주실 패널 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네 분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장애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찝어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은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책임이 있어서 구상을 하는데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결국에는 제일 말단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 동일한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단지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내지는 그 대상자의 상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대상자의 서비스를 어디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급자 주체가 바뀔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달라지면서 시스템도 달라지고 그리고 각자의 사업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성과나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연계하고 그 실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게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회에서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분들도 계시고 아마 복지부 있는 자리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업스트림에서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원활하게 연계가 되도록 기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건이 다 실적을 내는 걸 평가하기 이전에 환자 단위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별 환자에 대한 것을 나아지게 했을 때 지역 내에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어떤 한 환자에 대한 아웃컴을 좋게 했을 때 그러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을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런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위에 이제 뭐 중앙에 해결하라고 던져놓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사무관님도 오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천안의료원 사례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시면 향후에 이제 저희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저희 유관 기관들이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나 이제 토양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사업들이 결국엔 또 다른 분절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제 현장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노력하고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태어난 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자원이 어디 있는지 복지 자원이 어디 있는지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항상 찾아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자원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고 이미 행정 단위에서는 더 많은 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 처음부터 발굴해서 연계하려는 노력이 과연 효율적인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있고 또 이제 병원이라는 의료 체계 입장에서는 의료 체계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의료 연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 기전이 사실상 현재 의료 체계 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 내에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권역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보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도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를 해주시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딱 제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한 조금 초과가 돼서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중에 예. 말씀 주신 부분 정말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그 포인트 관련해서 사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야 되니까.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무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맥락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가져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딱 하나 생각해봤을 때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시군구나 시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 같은 경우도 그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그림을 그리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의료와 관련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과 어떤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만 있지 그 평가의 방식이라든가 지표에 있어서 이런 관련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의 입장에선 그걸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아까 업스트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제라는 표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간 강제화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제도를 정합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와
사실 얼마 전에 그 책임의료기관 그 중에 이게 포항의료원에서 그 재밌는 한 이벤트를 하셨더라고요. 이벤트라기보다 행사를 하셨는데, 근데 저도 이제 포항에 가서 같이 그 행사를 하면서 뭐였냐면 책임의료기관이 결국 퇴원환자 이제 연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개별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보건소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기관을 컨택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모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냥 워크숍을 하셨는데 포항시 의료원에서 퇴원 환자 연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주로 간호사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 의료사회복지사들도 계셨는데 그분들과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하시는 간호직 분들 그다음에 읍면동에 배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간호직 공무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통합돌봄 하게 되면은 가장 주요하게 이제 그 창구의 기능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한번 큰 원데이 워크숍을 하셨고 제가 그 중에서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사례를 드리고 조별 토의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사례는 의료원에서 주신 사례들 6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중증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역에서 보건소나 간호직 공무원들,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이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중증도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사례들을 봤을 때,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라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딱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그런 그 반응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분들이 다 처리하실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의료기관을 연계해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 행사를 하면서 가장 되게 인상 깊게 그 저한테 이제 각인됐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얘기하지만 그 과정은 협력이잖아요. 직종 간 협력, 기관 간 협력인데 그 협력은 결국 만나야 된다. 만나고 부딪혀보고 소통을 해보고 해봐야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세팅을 옮겨감에 있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어서 오늘 대부분의 이제 책임의료기관들에서 오셨기 때문에 포항에서의 그런 행사가 저는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처음에 조금 궁금한 마음에도 가기도 했는데 상당히 그 오셨던 분들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던 자리가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한번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고 매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혹시 네 이무식 예. 얼마나 오래 할까요? 예. 아까 뭐 분절된 서비스에 대한 뭐 그런 어떻게 연계하면 좋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의료 쪽에서 보면 아까 뭐 사례관리 쪽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뭐 고지혈증 있고 그래서 처방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복지 쪽은 갑자기 도시락 배달을 해버려요.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결국은 아까 뭐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재원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가져와봐라 한번 보자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똑같은 경험들을 계속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원들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 단위별로 또 자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죠. 내일 서울에서 우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에서 똑같은 주제로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고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예를 들면 디테일한 면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주택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책을 아무도 안 사요. 제가 아마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식으로. 근데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잘 안 팔리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고칠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금 주거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 거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거의 보면 장난 하나 이런 수준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들을 함께 모시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제가 좌장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쨌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업인데 충남권은 한번 잘 마음을 합쳐서 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